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강의 일부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한 그 주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허가 대역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고요. 오늘의 강의는 실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무선 마이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가, 배터리를 어떤 걸 사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이후에 바로 시작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건전지를 그러니까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선 마이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건전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전지를 어떤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건전지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AA 배터리, 3A 배터리, 9V 배터리를 여러분들은 무선 마이크에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9V 배터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2A 배터리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2A 배터리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배터리를 이제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충전지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건전지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어떤 이제 소모형 건전지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카라인 건전지와 리튬 건전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듀라셀하고 에너자이저 배터리를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듀라셀 같은 경우에는 알카라인이라고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에너자이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은 리튬이라고 이제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2A 배터리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알카라인하고 리튬 배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알카라인 배터리하고 리튬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알카라인, 이제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알카라인 배터리는 좀 싸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리튬 배터리는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프로 쪽에서는 알카라인 건전지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이제 리튬 배터리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죠. 왜 우리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지. 근데 꼭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하지 말고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라고 저는 권장해 주고 싶지는 않아요. 용도에 따라 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2A 배터리는 1.5V의 전압이 걸리게 돼 있어요. 1.5V의 전압이 걸리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선 마이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격 전압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전격 전압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이제 1.5V가 걸리게끔 되어 있는데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1.4V, 1.3V까지도 견딜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노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이 무선 마이크 송신기가 견뎌낼 수 있는 이게 구동할 수 있는 전압인 거예요.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간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되는 모습을 표시를 한 거예요. 알카라인 건전지는 이 떨어지는 폭이 좀 급격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급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못 쓰는, 그러니까 이제 노란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카라인 건전지는 오래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신기 자체가 1.5V의 전압이 다 걸려야 되기 때문에 1.5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리튬 배터리를 잘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5V 배터리지만 여기에서 얘가 건져낼 수 있는 노란 선이 있잖아요. 그 노란 선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가 사선 모양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울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이루어지다가 딱 이 건전지가 수명을 다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바로 떨어져요. 쭉 가다가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알카라인 건전지보다 한 10배 정도 더 지속 시간이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갈고 거의 하루 종일 써도 그렇게 이제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공연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허설 때 사용하고 다시 이제 본 게임이 들어 또 갈잖아요. 싹 갈고 다시 시작하고. 배터리를 건전지를 교체하는 그 타이밍에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한두 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개, 20개를 무선 마이크를 아니면 라펠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핀 마이크를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 건전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 쪽에서는 리튬 배터리를 끼고 리허설부터 시작해서 본 게임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알카라인 건전지는 사지 마!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을 하죠. 이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본 게임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해요. 근데 그 리허설과 본 게임의 그 연습 시간하고 이제 본 게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뭐 많아야 2시간? 2시간 이상이 넘어가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리튬 배터리를 살 필요가 있을까? 비싸게. 그러다 보니까는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장단점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배터리의 종류는 2가지가 있고 이 2가지 특성은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듀라셀하고 에너자이저일 거예요. 이 두 제품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스위스 밀리터리라는 어떤 이제 배터리를 사용해요. 중국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해요.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근데 괜찮더라고요. 뭐 그냥 연습하고 본 게임 들어가고 뭐 한두 시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수시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권장해 주고 싶은 것은 이 두 제품을 쓰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보통 이제 그 다른 이제 중국산이라든지 저렴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안 가요. 이게 잘 가다가 갑자기 배터리 소모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신뢰를 못하는 이 배터리를 본 게임에서 많이 집어넣고 쓰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건 사고거든요. 음향 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다른 제품보다는 브랜드를 듀라셀 아니면 에너자이저 이 2가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제조 날짜가 중요해요. 이게 언제 제조돼서 들어왔는지 뭐 제조 시간이 오래 걸려 있으면 또 이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또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두 제품을 사시고요. 제조 날짜를 확인해서 제일 가까운 곳을 사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고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무선 마이크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5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 무선 장치와의 거리를 멀리 둬라. 두 번째, 렉 간격을 띄울 것. 렉의 간격을 띄울 것. 그 다음에 파워, 시그널, RF 케이블을 잘 정리하라. 그 다음에 리모트 안테나, 그러니까 이제 외장형 안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꼭 사용해라. 또한 그라운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 5가지로 여러분들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 장치와는 이제 멀리 띄워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주파수 대역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2.5기가 이 대역이 ISM 대역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 대역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특히 와이파이, RFID, 뭐 이제 블루투스, 뭐 이런 무선 장치가 있는 곳을 좀 멀리 띄워주는 게 좋아요. 혼신이 되거든요, 서로 상호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멀리 띄워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선 장치를 이제 렉으로 이제 짜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할 거예요. 이 렉과 렉 사이가 간격이 너무 가까워 버리면 그 장비, 그러니까 이종 간의 장비하고 이제 RF 혼신이 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막 모아놓지 말고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보는 그림처럼 그 파워 케이블과 시그널 케이블과 그다음에 RF 케이블의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뭐 바쁘다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관리를 좀 소홀히 하다 보면 막 뭐 여러 가지 선을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여러분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기선, 파워선과 그다음에 RF선과 그다음에 신호선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인터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여러 개의 무선 송신기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상호 간에 혼신이 생겨요. 인터모듈레이션, 상호 변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두 개를 사용했을 경우에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RF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세 개를 사용했을 때 RF 스펙트럼의 그림이에요. 뭐냐면 두 개의 RF 신호가 있으면 이 사이에 여러 개의 그러니까 상호 변조로 의해서 인터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잡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생 주파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생 주파수가 생겨요. 그러면 세 개가 생기면 더 많이 생기고요. 네 개가 생기면 더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생 주파수로 인해서 혼신, 그러니까 잡음 요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신호성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몸을 움직이거나 그 방해물이 생기면 여기서 이 신호성과 잡음의 세기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바로 이제 혼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뻑뻑 소리 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장 안테나를 꼭 다루셔야 돼요. 외장 안테나. 지금 보시는 이런 외장 안테나를 꼭, 요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설치를 했냐가 또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안테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안테나도 있고 세워서 쓰는 안테나도 있고 다양한 안테나, 다이폴 안테나도 있고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또 혼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안테나, 외장형 안테나는 꼭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안테나, 외장형 안테나와 이것이 없는 안테나의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디스트리뷰션 안테나를 설치한 외장형 안테나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와이어리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접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장비와 장비 간에 또한 그 케이스 간에 전기선, 그러니까 접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RF 같은 경우에 접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로 신호 레벨이 뚝 떨어져요.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신호 레벨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RF 케이블이 잘못 결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차이로 인해서 그 RF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신호가 이쪽 안으로 유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배터리, 그러니까 건전지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니까 와이어리스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제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한 3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더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이야기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다음에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라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핀 마이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핀 마이크. 요것도 솔직히 특성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많거든요. 그 제품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요즘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년 인사를 못 드렸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2020년도에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꾸려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또한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